2024년 8월 29일 목요일 경제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을 도입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장기민간 임대 주요 대상이다. 임대료 규제를 대폭 푸는 게 기존 민간 임대와의 차이점이다. 임차인은 2에서 4년 후 이사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전세 사기 불안감 등을 안고 산다. 하자 보수를 둘러싸고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일도 다반사다. 정부가 임차인의 이 같은 주거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시장의 전문화 대형화 카드를 꺼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소 월세가 높더라도 목돈 마련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를 덜면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을 선택할지는 소비자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대한상공회에서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내 기업 AI 기술 활용 실태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AI 기술 활용 여부에 그렇다고 답한 기업은 30.6%에 불과했다. 기업의 생산성 제고, 비용 절감 등 성과 향상을 위해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78.4%를 차지함에도 정작 AI를 활용한 기업은 적게 나타난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AI 활용률은 23.8%로 서비스업 분야 활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비스 분야에선 금융, IT 서비스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I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 및 IT 인프라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한상인은 AI 기술에 대한 인식 확산과 기술 상용화에 따라 AI 활용 기업이 늘었지만 여전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많다고 분석했다. 다음 뉴스. 28일 발표한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승용화물 모두 100만원씩 축소해 300만원, 1000만원으로 내려간다. 보조금 폐지 기조는 정해진 방향성인 만큼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전기차 생산 비용이 내연기관차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 시기를 2025년 수준으로 보고 보조금을 폐지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캐즘으로 인한 전기차 성장성 위축의 속도가 가파르다. 이에 보조금 한시적 유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음 뉴스. 28일 이온게이자이 신문은 미 상무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액이 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연도별로 편차가 큰 통계지만 지난 10년간 추이를 봐도 감소세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정책 이후 감소세가 본격화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1년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0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상당수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인텔 등도 잇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직원 재배치에 나섰다. 다음 뉴스. 토요타 자동차가 28일 제10호 태풍 산산이 접근하면서 일본 현지 14개 공장, 28개 라인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토요타는 28일 저녁부터 29일 오전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가 29일 오전에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토요타가 일본 현지의 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부품 주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2023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토요타는 내외부 관계자와 직원의 안전 확보, 물류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부품 부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아마존은 대화형 AI 기능을 장착한 알렉사를 10월 중순 선보일 계획이다. 업그레이드된 알렉사는 월 최대 $10 규모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운영된다. 알렉사 서비스는 기존에는 날씨 등 사용자의 간단한 질문에만 음성으로 답할 수 있었는데 전면 개편한 새로운 모델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합해 복잡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 새로운 알렉사에는 쇼핑을 도와주는 기능도 추가된다. 아마존이 전면 개편한 알렉사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빅테크 업계에선 AI 비서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음 뉴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싱싱을 운영하는 PUMP는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와 합병을 결정했다. 합병 후 PUMP가 존속법인으로 남으며 김동연 대표가 최고 경영자를, 최영우 올룰로 대표가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기로 했다. 다만 각 브랜드는 유지하고 앱 내에서 모든 기기를 연동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기업의 합병이면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각종 규제로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기기 대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시장에서 생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두 기업의 합병으로 지난 2020년 20개에 달하던 PM 업체 수는 이달 기준 7개로 줄어들었다. 업계는 공유 킥보드 시장이 앞으로도 빠르게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뉴스. 레고는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해 310억 덴마크 크로네에 달했다고 현지 시간 28일 발표했다. 이런 성과는 글로벌 경쟁사 마텔의 같은 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헤즈브로가 21%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반면 레고는 팬데믹 시대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며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제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 최고 경영자는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것에 더욱 신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레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주춤한 건 고민거리다. 크리스티안센 CEO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매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의 매출은 정체돼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8월 28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35.8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